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유림입니다. 저는 올해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 10년 차 되고요. 또 오랫동안 현장에서 환우분들을 만나왔습니다. 오늘은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아무래도 파킨슨 환자다 보니까 제가 제 몸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올해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국내 파킨슨 논문 5,000편 이상 그리고 해외 논문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저희 센터에서 환우분들이 3,000명 이상, 기본은 3시간 이상 상담을 합니다.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참고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주치의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파킨슨병 약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왜일 것 같으세요? 같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. 왜냐하면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시작한 나이도 다를 것이고 제일 중요한 증상도 다를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가지고 계시는 질병도 다르고 가지고 계시는 건강 상태도 다르고 또 유전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약을 다르게 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. 누구는 약을 하루에 2번 먹는다. 나는 왜 4번 먹나?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또 우리 한우분들이 만나서 대화하시는 걸 보면 몇 알 먹는지를 따집니다. 나는 하루에 3번씩 2알 먹는다. 누구는 6알 먹는다.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목적은 아직 파킨슨병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완치하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. 하지만 이 파킨슨으로 인한 증상을 약간 좀 조절하는 거, 도파민을 채운다기보다는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힘든 생활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거,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겠죠. 저는 4시간에 한 번씩 약을 먹는데요. 처음이라는 것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약을 먹으면 5시간, 6시간씩 갔습니다. 지금은 4시간 정도 가거든요. 자, 그리고 또 질문이 효과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.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. 그 기준은 첫 번째,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, 두 번째, 잠을 잘 잤나, 세 번째, 나쁜 음식, 인스턴트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단 거라든지 그런 걸 먹지 않았느냐, 이런 내 감정과 내가 먹은 거, 내가 수면, 또 변비가 있었나 없었나, 몸이 또 스트레스 받았나,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 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되는데, 다시 말해서 원인이 있는 변화는 괜찮은데 이유가 없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그러면 우리 뇌는 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겠죠. 네.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이랑 파킨슨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 하는데, 물론 의사 선생님한테 잘 여쭤봐야 되지만 제 경험상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복용하시는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식품이나 약이나 건강식품이나 다 이렇게 30분이라도 띄워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올해 논문을 쓰고 나서 그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할지. 그래서 레보도파제를 조절하기도 하고 효현제와 효소 억제제를 조절해 보기도 했습니다. 지금 하루 총량이 레보도파제 1알 반입니다. 그러니까 반알씩 아침, 점심, 저녁에 먹고 있고요. 저는 두 번째, 효현제라고 해서 이 레보도파제의 효능을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저희 한우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알에 0.125부터 한 알에 8mm까지 있는 걸 봤습니다. 저는 지금 효현제는 0.25를 하루에 2번 정도 먹습니다. 여러분들도 몇 미리 드시는지 한번 보십시오. 그 다음 세 번째, 레보도파제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분해를 더디게 해서 효과를 오래가게 하는 것을 효소 억제제라 합니다. 그것은 24시간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1알 드실 겁니다. 모두들. 그렇게 저는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알이 중요한 게 아니고
내가 몇 ml짜리,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레보도파제 100ml짜리 드시는지 200ml짜리 드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. 200ml 반알과 100ml 한 알은 같겠죠. 자, 그래서 레보도파제 몇 ml 먹는지, 효현제 몇 ml 드시는지, 효소 억제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약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. 저는 10년 차인데 레보도파제 하루 총량이 한 알 반, 그리고 효현제가 0.25를 2번, 그리고 효소 억제제를 한 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약으로만 조절하시는 게 아니고 운동, 저는 또 좌훈, 또 레이저워터라고 하는 식품, 또 경추와 전신 교정기로 몸을 계속 풀어주고, 또 저희 센터에서 하는 케어 방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.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케어가 있으실 겁니다. 자기한테 맞는 어떤 대체 보완요법 같은 거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. 제가 올해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때까지 제가 10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6개월을 보냈었습니다. 경직을 넘어선 강직이 온 거예요. 그 강직이 오기 시작하면 심하게는 4시간까지 강직 상태가 되더라고요. 강직은 어떻게 표현하지? 그냥 극도로 내가 힘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안 주고 싶어도 주는 거예요. 그 상태가 2시간, 심하게는 4시간까지 갔습니다. 심하면 뼈와 뼈, 관절이 틀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동안 파킨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고 왔습니다. 변비라든지 냄새 못 맡는 거라든지 어떤 수면 또는 목 결리는 거, 또 몸이 냉한 거 모두들 다 해결을 했는데 이 강직은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. 이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. 저만의 방법이니까 저렇게도 하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. 반드시 의사선생님, 본인의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됩니다.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의사선생님들한테 가면 약을 좀 느리는데 도파민제를 몇 끼마다 4분의 1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반알 3번에서 한 알 3번으로 간다거나 보통 그렇게 합니다. 6개월 동안 제 몸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침에는 4분의 3, 그러니까 반알에서 4분의 1을 더 늘렸죠. 그 다음 점심 때는 똑같이 반알, 저녁에는 4분의 1을 먹었습니다. 그랬더니 제 몸에서는 강직이 한 거의 3분의 2가 없어졌습니다. 또 효연제도 조금 줄였습니다. 줄였고 처음에는 내가 논문 쓴다고 너무 힘들어서 레보도파제가 부족하구나 해서 더 늘려도 봤습니다. 그랬더니 더 심한 거예요. 그래서 레보도파제는 그대로 두고 효연제를 늘렸습니다. 그것도 아침에 내렸다가 점심때 내렸다가 또 양도 요만큼 내렸다가 또 더 적게 내렸다가 이렇게 가지각각 방법을 한 5, 6개월 동안 제가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4분의 3, 2분의 1, 4분의 1 그리고 효연제도 조금 줄였습니다. 그리고 식사 시간을 조금 틈을 두고 그랬더니 강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제가 6개월 만에 터득한 걸 알려드린 겁니다. 참고하시란 말입니다.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처방한 거 그대로 먹으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맞게끔 조절을 의사랑 같이 의논하면서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.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증상이 도파민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도파민이 과해서인지 또는 파킨슨 약의 부작용인지 저처럼 또는 증상이 많이 진행된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. 그런 부분 충분히 의논하셔서 약 조절을 하는 것이 좀 삶의 질이 더 좋게 길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파킨슨 병은 혼자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
좋아요와 댓글에서 함께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. 그래서 약도 몸도 마음도 조절해 나가면서 또 궁금한 것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것은 저한테 전화 주셔서 같이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몸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 봅시다. 감사합니다.